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김구라 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김구라 씨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지만 이미 예능에서 많은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순서는 이렇게입니다. 자, 처음에 상황을 공유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만약에 채무를 갚아줬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혼하고 난 후에 채무를 갚아줬을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사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실제 사례는 이혼 후에 채무를 갚은 거지만 우리는 그 전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가상으로 설정한 주제예요.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상황입니다. 6월 29일 날 방송된 채널A의 풍문으로 들어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구라 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혼한 전 부인의 빚 17억 원을 김구라 씨가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 동안 다 갚아줬다는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김구라 씨가 3년 동안 무려 48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이혼을 한 것도 빚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이혼을 한 거랍니다. 뭐냐면, 방송을 해야 빚을 갚는데 이 공황장애도 오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왜냐면 빚을 갚는데 이 갚고 있는데 새로운 빚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공황장애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빚을 끝까지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빚 17억 원을 이혼을 할 당시로 다시 가져가 보면, 이혼을 할 때 이 빚 17억을 김구라 씨와 전 부인이 나눠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전 부인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 빚이 아니고, 그리고 김구라 씨와 전 부인이 그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빚을 땡긴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전 부인이 자기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까지 불어나서 17억 원이라는 돈이 됐기 때문에 이혼하면 이 채무는 전 부인이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그 빚은 전 부인 건데 김구라 씨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가 되는 겁니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실제로 내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죠. 자, 요거랑 비슷한 거는 제가 사례를 같이 한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입니다. 이게 상증세법 제3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줬어요. 세금 낼 돈이 없죠? 증여세 수증자가 내야 되니까 대신 아빠가 내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돼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연대납세 의무를 초과해서 한 명이 다 냈어요. 자기가 상속받은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도 초과분도 증여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그 컨텐츠를 다뤄서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를 대신 내줘도 증여입니다. 네, 이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김구라 씨 사례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빚을 다 갚아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볼게요.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건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영상을 짧게 끝내기 위해서. 자, 이혼하기 전에, 그쵸? 증여세, 빚을 대신 갚아준 과세 가액은 17억입니다.
자, 근데 이혼 전이니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이게 키포인트예요. 증여공제 6억이죠. 10년 동안 6억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그러면 과세표준이 11억이고요. 세율 구간 40% 구간이고 누진공제 1억 6천을 빼줍니다. 그러면 2억 8천이라는 돈이 산출세액으로 나왔네요. 신고공제 받고 납부해야 할 세액은 2억 7,160만원입니다. 이혼 전에 채무를 갚았다면 2억 7천을 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례에서는 이혼 후에 채무를 갚았죠.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납부를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혼 후라면 증여 과세가액은 갚아준 돈은 17억이고요. 증여 공제가 없어요. 전 부인이죠. 배우자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17억에 해당이 되고요. 세율구간 40%, 누진공제 1억 6천 빼주면 5억 2천이라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신고공제 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억 440만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액이 얼마죠? 네. 차액이 얼마죠? 2억 3,280만원이에요. 네, 엄청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기 전에 채무를 어차피 갚아줄 거면 갚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숫자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죠. 또 만약에 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너스로 자, 두 번째 사례, 여기 두 번째 과제는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요거는 보너스입니다. 요건 위에는 지울게요.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김구라 씨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의 상속세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상속재산 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연예인분들 돈 엄청 벌잖아요. 그리고 김구라 씨는 완전 S급 연예인이기 때문에 돈도 엄청납니다. 3년 동안 17억을 벌었다잖아요. 예. 번 거에 더 벌었을 수도 있죠. 실제 더 벌었겠죠. 생활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보다는 프로그램을 조금 적게 여유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3년에 10억은 벌겠죠. 광고도 하고요. 유튜브 수익도 있고요. 나중에는 자산이 증식되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겠죠. 부동산도 매입을 할 거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하신다고 보고 최소 50억은 되지 않을까. 50억 플러스겠죠. 작게 잡은 겁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예시입니다. 예시 첫 번째. 자, 상속지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시 1은 자,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동현이가 100% 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 그 아줌마랑 결혼을 해도 되는데 혼인신고하면 절대 안 돼. 나는 무조건 반대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상속 때문에 그렇죠. 참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요. 아무리 10년을 옆에서 같이 살고 병수발을 한다고 해도 상속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는 절대적입니다. 기여분, 유류분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그쵸? 당연히 배우자 공제도 없겠죠. 일괄공제 5억만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상속 과세가액이 50억이죠. 상속공제 5억을 빼주면 과세표준은 45억입니다. 최고세율 구간 50% 구간이고요. 4억 6천 누진공제 빼주면 산출되는 세액은 17억 9천이에요. 엄청납니다. 그쵸? 여기에서 신고공제 빼주면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냐면 이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17억 3,630만원을 동현이가 내야 되는 거예요.
50억이 만약에 그대로 내려갔을 경우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위에 지울게요. 우리 이게 계속 같이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자, 예시 2를 한번 볼게요. 아니죠. 예시 2를 보기 전에 예시 1, 일단 세금이 나왔으니까 우리 또 설계사니까 상속 재현 마련까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대책.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동현이가 혼자 내야 될 세금은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납부 대책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조기에 현금을 미리 조기에 적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자기 돈을 모아도 되고요. 아빠한테 증여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세액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어쨌든 현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혹시나 모를 조기 사망, 돈이 아직 다 안 모였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금매라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수하셔가지고 돈을 다 모았어요. 상속세를 낼 돈을 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등가 교환입니다. 내가 모은 만큼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절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신보험으로 매월 적립을 하는 겁니다. 월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내고 사망하더라도 적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구라 씨가 1970년 10월 3일생이시더라고요.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총 납입 보험료가 얼마냐면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을 납입하게 되고 얼마를 수령하시냐면 17억을 수령하십니다. 9억 1,800, 9억 2천 정도를 완납을 하시고, 물론 한 번 내고 사망해도 17억은 나오는 거예요. 적시적인 거죠. 완납을 하더라도 9억 2천을 납입을 하고 17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죠. 요것보다 훨씬 나은 아닐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례 1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사례 2 한번 볼게요. 사례 2가 아니라 예시 2죠. 예시 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1차 상속 그리고 2차 상속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죠. 자, 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상속 지분,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 아들 동현이 1점, 배우자가 1.5점에서 총 2.5점분의 2.5분의 1.5를 배우자가 가져가고요. 법정 상속분이에요. 2.5분의 1을 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속 공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가져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 공제 맥심 30억 다 채울 수 있어요. 요 계산해보면 50억하고 두들겨보면 딱 30억 나옵니다. 일괄 공제 5억 받아서 우리는 35억을 공제를 받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한번 드디어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되냐면 과세가액이 50억이죠. 똑같죠 아까랑. 근데 우리는 배우자 공제가 있기 때문에 35억을 공제받습니다. 과표 구간에 15억이 해당되죠. 그러면 40% 세율 구간에 1억 6천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은 4억 2,680만원입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자, 요게 1차 상속 때 김구라 씨가 먼저 사망했을 때 금액이에요. 일단은 차이가 굉장히 나죠. 배우자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가 돈을 받아간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2차 상속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게 되겠죠. 그거는 자, 2차 상속을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배우자 공제 아까 혼인신고 안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100%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공제도 일괄 공제 5억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볼게요. 새엄마가 사망했을 때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냐면 계산을 해보면 엄마가 아까 30억 가져갔죠.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상속공제 5억 빼고요. 과세표준 25억입니다. 세율구간 40% 구간이고요. 1억 6천 누진공제 빼주면 산출세액은 8억 4천입니다. 신고공제까지 빼서 납부해야 될 세액은 8억 1,480만원이죠. 이게 2차 상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탈 내야 돼. 이게 아빠 사망했을 때, 그리고 뒤에가 새엄마 사망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둘 경우를 다 또 상속 재원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계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빠가 사망했을 때 현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요것도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금매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이런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 현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망을 한다든지 상속이 개시가 된다든지, 또는 내가 다 모았어도 등가 교환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종신보험으로 하면 사망보험금 5억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2억 7,600 정도만 납입을 하면 사망보험금 5억을 수령할 수 있어요. 김구라 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새엄마가 30억이라는 돈을 남겨주고 사망했을 때 8억이 넘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되죠. 자, 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현금으로 적립을 다 한다 그러면 8억 이걸 다 모아야 되는데,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사망을 하셔도 세금을 낼 수가 있고 8억을 수령을 하고요. 완납을 하더라도 3억 7,48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김구라 씨보다 3살 어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넣은 거예요. 나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요 정도 금액만 내면 상속세를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길게 얘기했네.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해서 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실 예시 1, 2 모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자녀들은 혼인신고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녀만 있다면 그래도 반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며느리가 있고요, 사위가 있습니다. 마음 같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앞으로 수십 년 같이 보낼 이제 배우자인데, 그쵸? 사실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인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식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낼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자신한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찌됐든 그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아빠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류분을 최소한으로 고려한 재산 배분, 유언이 필수적인 겁니다. 유언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언을 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줄여줘야 되고요. 공제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속세 납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단편적인 전문가의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법도 계속 바뀌고요. 내 재산도 계속해서 증가하든지 양도하든지 이렇게 재산도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혼이나 재혼, 혼외자 등등의 문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부의 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